아니 오늘 근데 재밌었던 거는 국회 부의장 투표는 그 주호영 의원하고 이제 그 누구죠? 그 성일종? 성일종이 아니고 누구야? 주호영과 박덕흠이죠. 박덕흠 의원이 붙어가지고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이겼는데 우리 외통위원장 경선 투표를 했는데 4선에 안철수 의원과 김석기 3선에 김석기 의원 붙었는데 무려 70표가 김석기, 25표 안철수. 어떻게 할 거야? 3배 차이네, 3배 차이. 안철수 대선 후보님 같은 대선 후보로서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왜? 아니죠. 같은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간에 사퇴했어요. 완주를 안 했다. 완주 안 하고. 했구나. 요거 인정합니다. 요거 인정. 그때도 간보다가 사퇴를 했죠. 그래서 어떤 국면에서 자기가 좀 모든 걸 걸고 한번 자신의 어떤 정견이든 드러내서 싸워야 될 때 사퇴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도 못하네 이제. 그러니까 떨어졌어. 이거는 근데 너무 창피한 일 아니에요, 솔직히? 뭐 좀 많이 스타일을 구긴 건 맞는데 네. 이번에 원래 안철수 의원은 당 대표에 나왔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당 대표는 이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제 상임위원장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이게 살짝 원서 넣었는데 3배 차이가 나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네. 모양이 좀 빠졌던 근데 뭐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구욕이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의 결과 아니에요? 아 이제 평가받는 거니까 평가받는 의원들한테 거니까. 평가를 받는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대선 후보인데 그리고 자기보다 선수 밑에 있는 김석기 의원한테 이렇게 대패를 했다는 거는 향후에 국민의힘이란 정당에서 울타리 안에서 자기 정치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아니 들어요. 근데 그만큼 이게 이제 전당대회랑도 좀 연관이 있는 건데 그만큼 의원들 분포로만 볼 때는 영남 기득권이 센 거죠. 그 당원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안철수 의원이 3배 차이로 졌다라는 것은 구도에 있어서도 전당대회에서도 당원들의 분포가 아무래도 영남 기득권 쪽이 한 3-4배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현 주소가 다 나온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외통위원장 경선 자체가 7월 23일, 24일 이때 열릴 전당대회 예고편 같은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정확하게 이런 그렇게 해석인 보고 거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개원 이후 3주 만에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 방송사법을 정말로 빠르게 통과시켜서 이게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임시국회 어떻게 보면 7월 4일 안에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그야말로 속도감 있는 입법 활동. 요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이 지난 4년 전의 어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각오를 좀 단단히 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전에 국민들이 그러한 지지를 몰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추진하라라고 하는 그 국민의 명령이 있는데도 국민의힘, 그러니까 상대 정당과의 어떤 눈치 보기, 그 자기들끼리의 어떤 뭐 타협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그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후에 어떤 대선의 패배까지 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뭐 사소한 뭐 평론가들이 말할 때 뭐 좀 더 뭐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짚고 가고 있다라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요게 그 지난 21대 국회 때랑은 저는 본질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1대 때는 힘을 너무 많이 써서 국민들이 저항한 거거든요. 뭐 저도 그때 민주당을 비판하던 입장이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 같은 180석인데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이었어요. 여당인데 국회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엑셀만 밟으니까 행정부랑 입법부가 한 몸으로 되면서 오히려 권력 분립을 깨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불안감을 줬던 건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엑셀만 밟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갖고 있고 지금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줘야 이게 권력 분점상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1대 때의 민주당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과 뭔가 목소리를 내는 부분 여기에서는 저는 엑셀을 풀로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다른 제도적 입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국회에서 독주한다 이런 프레임을 많이 국민의힘 씌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을 감독하고 윤석열 대통령 견제하는 쪽에 있어서는 다 써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영역에서는 그 힘을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민심과 함께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갈 필요가 있다. 거기서도 또 엑셀 밟잖아요. 뭐 옛날처럼 부동산법 막 28번씩 바꾸고 막 이런 거 하면은 힘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제대로 읽고 윤석열 견제하는 쪽에만 몰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엔 비판 안 받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을 견제하는 것
것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좀 치러야 되는 시간을 놓칠 수 없는 그런 개혁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뭐 감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감세 조치를 해왔는데 이것을 좀 제대로 되돌려야 국가의 재정도 회복이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놓치면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응도 좀 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 문제는 이런 계획을 할 때 민주당도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았을 때 그렇죠. 예. 뭐 또 이렇게 재정에 대한 포퓰리즘이냐 세금 올리겠다는 거냐. 네. 그러나 여기에서 여기 이제 민주당이 제대로 속도와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사실 시간이 지났을 때 국민들이 보면 아니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무슨 차이가 있지라는 또 반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힘을 주었을 때 개혁의 어떤 적기인 지금에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해야 되는 개혁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저출생에 대응하고 하는 것들을 네. 진행해야만이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이제 수권 정당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고민이 그래서 있습니다. 저도 네. 그건 동의하는데 국민들과 함께 좀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로서 말씀이 똑같고 전 이번에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될 때 조금 비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도 하고 계시는 분이 또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는 문제도 있거니와 정청래 위원장이 오면은 또 국회 진행을 또 너무나도 좀 뭐랄까 과하게 국민들의 민심과 또 어긋나게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국민의힘 복귀하고서 정청래 위원장 하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잘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독 그리고 국민의힘의 땡깡에 대한 부분은 저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 원칙대로 정청래 맞다.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스타일이 굉장히 찬동하는 입장인데 우리 곽수원 씨 같은 경우는 영상 봤잖아요. 네. 정청래 위원장 어떻습니까? 구경 기자 10분간 퇴장하세요. 10분간 나가 있으세요. 아니 공부 잘했다고 또. 네. 자, 그 와중에 우리 신인규 대표가 얘기하고 계시니까 우리 네. 양인주님이 아이고. 복라인 진정한 보스 신인규 변호사님 굳고다면서 슈퍼챗을 또 야, 보내주셨어요.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준님. 이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물꼬를 한번 텄더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연이어서 연쇄적으로 네. 호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그때 없습니다. 그거는 장철민 효과 아닙니까? 아니 신인규 대표님 오셨기 네. 때문에 아, 이렇게 장의원님 맨 처음에 온 효과입니다. 겁니다. 네. 구경 기자 10분간 나가 계시고 양인준이 10분간 이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10분간 나가겠지. 아니 오준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그 정청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청래 스타일이 진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기에는 매우 좀 짜증나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정치인이 진짜 어떤 막말과 어떤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치인은 말로 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싸우는 사람에게 그의 어떤 걸맞는 표현의 범위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정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법사위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동안 몇 주를 놀다가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유상범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들어와서 지금 이미 법사위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뭐 다른 어떤 행정적인 일정을 처리하자고 네.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아니, 국회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공부를 더 잘했다. 아, 진짜. 라고 말하고 이거 뭐 유치해. 모욕이다라고 유치해. 말하고 유치해. 너무 유치합니다. 아니 그냥 학력고사 점수를 까세요 그러면 얼마나 잘하실까요? 그리고 뭐 그것도 보셨어요? 몇 점이야 몇 점? 초반에 도대체? 그것도 보셨어요? 막 그 국민의힘 누군지 왜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 의원 한 분이 존경하고픈 그 송석준 의원. 그걸로 계속 존경하고픈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하지 말라 그러죠. 네. 그랬더니 다음에 또 하더라고. 아니, 말싸움을 하면서 뭐 어떤 것은 좀 웃어 넘기고 어떤 것은 뭐 그런 상대의 특유의 말버릇을 이제 인정하면서 거기서 또 자신의 어떤 실리를 찾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인데 법사위원장이 몇 마디 했다고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이거를 뭐 앞으로 모욕을 뭐 방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러면 사실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는. 근데 저는 유상범 의원이 공부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공부 잘하셨지 진짜 서울법대 나왔는데. 네. 그러면 법과 사회 이런 거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치 과목 다 있었을 거거든요. 배웠으면 좀 민주주의를 이해를 하셔야지. 왜 배우신 분 많이 아시는 분이 왜 국회의 원칙을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을 했고 총선이라는 거는 다수와 소수당이 늘 바뀌기 마련이죠. 민심을 얻는 당이 다수를 해서 이제 국회를 운영하는데 설득하고 타협하고 마지막에 안 되면은 표결을 하면서 그 국면을 넘어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면은 국회는 단 1mm도 앞으로 못 나간다라는 식의 민주주의는 어디서 배운 민주주의인가가 의문이고 그렇게 답을 고르셨으면 그거 공부 잘한 게 아니거든요. 거꾸로 이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 좀 하자. 배운 대로 하면은 만약에 국민의힘도 룰을 지키면서 했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계속 엑셀만 밟으면은 아마 국민들이 민주당 비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룰을 지켜가면서 국민을 보면서 정치를 하셔야지 자꾸 어거지만 생떼만 쓰면은 저 국민의힘이 더 이상 살아날 구멍이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